제가 이 필라델피아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는 그 우리나라의 그 모습에 대해서 참 좀 비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 이렇게 봤을 때 참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겠느냐, 소망이 있겠느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망과 희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단추를 끼울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까? 첫 단추가 참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 잘못 끼워버리면 다 잘못 끼게 되지만 첫 단추를 올바르게 딱 끼우면 중간에 가다가 좀 흐트러지더라도 중간부터 새로 이렇게 교정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첫 단추는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우리나라 첫 단추는 올바르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참 소망적이고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근본 전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인데 우리나라의 시작은 첫 단추가 기가 막히게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일컬어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세운 즉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면 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는 바로 이승만 그 대통령이다. 제가 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외칠 수 있냐면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인 것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민족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고 이 민족을 세웠구나라는 게 강력하게 드러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그 민족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민족을 세웁니다. 한 예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누가 나올 때까지요? 모세가 나올 때까지요. 모세가 나오기 전까지요, 하나님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몇 년을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그 모세가 몇 세에 쓰임받는 줄 아세요? 80세에 쓰임받습니다. 80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가지고 그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즉 하나님이 됐다, 때가 됐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민족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토대로 해가지고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세운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세운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워나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세워나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함에 있어서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 제가 일대기를 보게 되니까요, 그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는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지금으로 치게 되면 배제 고등학교인데요. 그 당시엔 배제 학당입니다. 그곳에, 근데 그 배제 학당이 누가 세운 곳일까요? 선교사님이 세운 곳이에요. 그리고 그는 처음에 완전히 선교사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오히려 집으로 와가지고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어머니, 저 서양 사람들 보게 되니까 예수교를 믿고 있는데 절대 저 예수교를 믿어서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무슨 교리를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교리고 완전히 엉터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서양 종교를 믿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는 한편으로는 혁명가였었어요. 아주 머리가 똑똑한 혁명가였어요.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그 당시에 나라를 개혁해야 한다. 그러다가 이 사상가로 잡혀가지고 이 형무소에서 엄청난 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형무소에서 고문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기서 완전히 그냥
그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밖에 없었냐면 무언가는 해야겠는데 또 무언가는 읽어야겠는데 읽을 게 무엇밖에 없겠는가 라고 했을 경우 성경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는 사상가라고 나라를 확 뒤집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당시엔 역적이었기 때문에 이 고문이 굉장히 심할 뿐만 아니라 또 평소에도 고문 받지 않는 평소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 목에 긴 뭐 차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차고 있어가지고 성경책을 넘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걸 한 장씩 넘겨주면 그때서 이렇게 보고, 넘길 사람이 없으면 계속 그 장만 보고 있고, 그러면서 거의 성경을 그냥 달달달 애우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해요. 즉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또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딱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앞으로 우리나라를 세울, 즉 우리나라를 움직일 지식인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형무소 생활을 하게 돼요. 거기에 이제 그 우리나라를 세운 33인이 거기에 속하게 되는데요. 그 33인을요 다 전도로 해가지고 완전히 복음 전도자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러겠지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인물들 보게 되면요. 세계에서 물론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승만 자체는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사람 자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듯이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에게 지식을 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인물됨을 보게 되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세계 정확한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위인전 있잖아요. 위인전. 그 위인전을 보게 되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게 되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만큼 뛰어난 사람이 있나? 제가 볼 때는요. 성경으로 비교하게 되게 되면 제2의 다윗 정도예요. 제2의 다윗 정도로 정말로 뛰어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도요. 이승만 대통령의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드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학벌이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그 학벌이 이 조지 워싱턴 대학과 하버드 대학원, 프린스턴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조지 워싱턴 대학과 이 하버드와 프린스턴은요.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인류 학교예요. 이 세 대학에서 학부와 대학원과 박사학위를 받아요. 근데 이 세 대학에서 학부와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는데 몇 년에 끝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몇 년일 것 같아요?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받으려면 한국말로 논문 쓰는 거 아닙니다. 한국어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한문이 아닙니다. 영어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뭐 토익 공부하고 토플 공부하고 성문 영어 기초 기본법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몇 년 걸렸을까요? 한국 사람이요. 지금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요, 아주 그냥 수재이지 않습니까? 아주 미국 사람들 얘는 진짜 수재다. 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이 걸려요. 미국 사람도. 근데 한국 사람이 몇 년 걸렸냐면요, 5년 걸렸어요. 5년. 5년 만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은요, 그 정도의 자격이 되지 않으면 절대 졸업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그 조지 워싱턴 대학이랑 하버드 대학이랑 프린스턴에서 그걸 다 해요. 그러면서 이미 졸업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설마 그럴까 하긴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미 그는요, 졸업 논문을 책을 쓰면서요, 세계 정세를 다 꿰뚫어 봤어요. 세계 정사를 깨뜨려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미국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글을 써요. 앞으로 지금 미국 너희들이 빨리 지금 일본을 쳐라.
일본이 어떤 나라인 줄 아느냐? 일본은 거기는 뭔가 이 폭력적인 뭔가 전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악한 영에 일본은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이 앞으로 한국을 점령하고 또 더 나아가서 중국을 점령하고 또 그 중국을 점령해가지고 나중에는 미국 너희를 칠 것이다. 이 진주만을 쳐가지고 너희 미국을 칠 것이다. 그때 미국이 그 말을 듣고 콧방귀를 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과 미국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친했어요. 또 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미국에서 일본을 볼 때 그 일본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거대한 강대국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아주 미비한 조그만 나라가 그 조그만 나라가 그것도 아직 미국하고 친한 나라인데 그 조그만 나라가 한국을 치고 중국을 쳐가지고 미국을 도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 이승만 쟤는 미친 애다. 아니 돌아버린 애다. 도저히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승만 그때 대통령은 그걸 미리 알고요. 내가 지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을 앞으로 일본 쳐서 그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야 한다. 근데 앞으로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사가 여러분 증명되잖아요. 진짜로 나중에 한국을 일본이 점령하더니 중일전쟁을 벌이더니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더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진주만을 쳐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냥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미국의 노벨 그 상을 받은 사람은요,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책을 보게 되면요, 두렵다고 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예언서다.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면 이 예언서가 그대로 딱 떨어져 맞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 있느냐? 동양의 한 작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예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펼쳐나갈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뛰어나고 똑똑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특히 여러분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 정세를 보게 되면 세계 정세 지식인들,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 그 지식인들이 다 어느 주의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막스의 이 공산주의에. 한 예로요. 제가 대학에 87학번이에요. 제가 87학번을 제가 좀 부끄러운 말 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사실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으면요.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 다닐 때 완전히 반미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뭘 주장했냐면 이 땅에 저 백인 놈들을 다 몰아내버리자. 저놈들 다 몰아내버려야 돼. 왜 우리가 저놈들하고 제 밑에 살아야 돼? 다 몰아내야 돼. 하면서 저도 어디에 좀 영향을 받았었냐면 그런 그 막스 그런 공산주의에. 왜냐면 웬만해서는 87학번 제 학번은 그래도 조금 덜하지만 조금 더 밑으로 내는 학번들은요 거의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하는 이 대학생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어느 책 들고 다녀야 되냐면요 몰래 이 막시니즘 책 들고 공산주의 공부하면 그 사람이 사상가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때도 이랬었는데 여러분 그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피카소나 뭐 그런 아주 지식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거의 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흐름이 다 공산주의였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위로 어느 나라예요? 중국이잖아요. 그 위로 또 어디예요? 러시아잖아요. 다 시작된 완전히 그쪽의 본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냥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라 다를까 여러분 바로 우리나라의 북한 무슨 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잖아요. 또 그 당시에 여러분 경제 차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남북이 갈라졌을 때요. 그때 우리나라와 이 북한과 김일성이 다스릴 때와 그때 우리나라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경제적으로요. 차이가 비교가 안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김구 선생님이 북한에 가가지고 그 김일성을 만나고 북한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끝났구나. 전쟁하면 게임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군사 차이가 거의 그냥 말도 안 되는 차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전쟁하면 그냥 끝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대로 두게 되면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모든 아까 말씀대로 지식인들은 다 이 공산주의가 살 길이다. 자본주의로 가면 망한다. 공산주의가 살 길이다라고 그렇게 지식인들이 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 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책에서 이미 다 나온 겁니다. 그분은 뭐라고 평가했냐면요. 공산주의는 악이다. 공산주의는 완전히 이 늑대의 탈을 쓰고 있는 악이다. 만약에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의 사상으로 돼버리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결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앞으로 반드시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예언서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 다 표방한 나라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가난한 나라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거기서 뛰쳐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로 북한은 완전히 공산주의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에 속하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그 사상책 책을 보면서 그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보는 건 성경은 절대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지 않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막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깜짝 놀란 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이 몇 년도예요? 1948년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건국이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언제 세워진 줄 아십니까? 1948년도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랑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이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다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아다리 맞추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걸 이렇게 맞출 수 있을까? 제가 왜 이 필라델피아 이 시대가 교회 부흥 시대를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부흥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전 세계에 부흥을 주세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동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또 깜짝 놀랐던 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영분이었던 그 프란체스카 그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유태인계 즉 이스라엘계 네덜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이면서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즉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제가 요새 말한 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하나 되어진 것을 원루맨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의 이방인과 바로 유대인이 서로 결혼해서 하나가 되고 있는 원루맨으로 우리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더라도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와 이스라엘 나라가 1900년 만에 나라가 생기는 것과 같은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실수한 점도 물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좋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실수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 우리 다윗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 항상 존경할 면만 있나요? 어떤 그 과를 보게 되면 와 천하에 저런 나쁜 놈이 어딨어 할 정도로 다윗 보면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합판자라고 하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의 최고로 쳐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 인간적으로 잘못한 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민족을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지 아니하게 되면 이 민족은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민족을 보게 되면 특히 여러분 국제 정세에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정세에 화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화나고 얼마나 똑똑한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 대사관을 우리나라에 파견할 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똑똑하니까 제가 여러분 재미있는 소리로 이런 말 한 적 있었잖아요. 한 번은 그 대사가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이상해요. 왜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커피를 먹으면서 커피에다가 설탕을 집어넣고 프림을 타 먹어요. 어떻게 커피를 그렇게 먹어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고요? 딱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커피에다가 설탕을 타 먹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설탕에다가 커피를 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미국 대사관이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이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그냥 골칫거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세계를 보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를 이미 미국과 소련이 하나 돼가지고 신탁 통치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죽어도 안 된다. 막은이가 이승만 대통령인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한테는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오히려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신탁 통치가 바로 무엇이냐면 미국과 소련이 그냥 여기 그냥 통치해버리자. 그냥 먹어버리자. 끝내버리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걸 계속 막고 있으니까 그냥 저 이승만 저거 아주 그냥 골칫거리야. 저 꼴통이야 저거. 근데 꼴통인데 머리가 워낙 똑똑하니까 워낙 외교술이 능하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 그쪽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을 보낼 때는요 미리 공부하고 온답니다. 절대 저 이승만이라는 저 꼴통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도 미국의 대사로서 미국의 세계에서 강한 나라로서 저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한테 당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미리 다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답변하면 이렇게 질문하면 다 그걸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걸 다 외우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승만 대통령을 딱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딱 하려고 막 하면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이 이랬대요. 자네 미국의 대사지? 그래 미국의 대사라고. 그 미국의 대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미국 그렇다고. 그럼 내가 알고 봤더니 자네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대?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그럼 이렇게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자네 오늘 기도 몇 시간 했어? 갑자기 대사가 이건 대본에 없는 건데? 이걸 물어볼 때 너 자네 기도 몇 시간 했어? 그리고 자네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은 몇 시간 봤어? 아니 이건 대사에 없는 일인데 갑자기 그래서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세계를 대표하는 대사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와? 하면서 이제 뭐라고 시작되냐면 자네 미국이 어떻게 시작된 나라인 줄 알아? 미국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 청교도에 의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시작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이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졌는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면서 미국의 역사를 쫙 강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대사가요 몇 시간 동안 지금 미국 사람이고 미국 대사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한테 미국에 대한 역사를 몇 시간 동안 강의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웃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대사가요 미국 가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한국 역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긴 일이잖아요. 쫙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 대사가 전혀 없던 대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냥 미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와. 내일 다시 만나. 기도하고 와야지. 그 다음날 몇 시간 기도왔어? 네, 몇 시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해가지고 이게 모든 것들이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냥 그 믿음 안에서 그냥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민족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절대 이 민족은 서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한다. 라고 하면서 시작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놀라운 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나라처럼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학교에 가도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학교에 누가 있습니까? 교목이 있어요.
또 신기한 거는요, 세계에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없어요. 형무소에 가도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형무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또 목회자가 있어요. 또 병원에 가도 여러분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일단 복음을 다 들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복음이 없으면 망한다. 우리나라는 믿음이라는 이 성경이라는 말씀 안에 우리나라가 세워져야 한다. 그러면 한국의 동방의 멋진 나라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영국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영국 못지않은 나라가 분명히 이 한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1%도 아니에요. 0. 몇 %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서민 중에서도요, 백정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백정은 여러분 어떤, 우리의 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백정은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그 한성이라고 하죠. 한성을 못 들어가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가가지고 백정이 거기서 만약에 백정이라는 게 탄로나면요, 그 사람을 죽여도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법으로 뭐라고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믿을 때 그런 백정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정신으로 지금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상이 가지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지식인들이 예수님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백정들 수준에서 그 아주 서민 중에서도 그냥 서민들도 무시하고 있는 그런 백정들이나 그런 안악내 몇 명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교를 가지고 그 0.00 몇 %의 그 예수교를 가지고 한국을 예수교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내요. 근데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남아공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여러분, 남아공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는데 남아공에 세계적인 아주 그냥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 바로 닐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고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존경을 받냐면요, 그 남아공에 있는 그 흑인 정부가 다시 들어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흑인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계로부터 각광을 받아요. 저런 지도자가 없다. 근데 여러분, 그 만달라, 저는 그것을 남아공에 지금 살아봤잖아요. 그냥 흑인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일만 했어요. 그리고 지금 흑인들은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흑인들은 못 살아요. 그래서 많은 흑인들은요, 입이 불만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차라리 과거 백인 정부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은 바꿔놨는데 바꿔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과거 백인 정부에서 막 7급, 8급, 9급 공무원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흑인들은 다 과거에 공무원을 하더라도 상위 공무원이 아니라 다 하위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정부가 딱 바뀌어버리니까 이 하위 9급 공무원이 갑자기 어느 날 1급 공무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9급 공무원이 1급 공무원. 또 가난한 사람이 저기 산동네 살다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안에서의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록 흑인들에게 자유는 주어진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계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남아공 안에, 자체 안에서도 최고의 지도자로 쳐줘요. 지금까지도. 남아공 안에서도. 왜냐하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다고요? 흑인 정부가 들어설 수 있게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또 세계적인 지도자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고로 쳐주는 대통령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링컨이에요. 남북 전쟁을 해가지고 흑인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걸 가지고 세계에서 또 미국에서 최고로 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더라도 여러분 흑인들 잘 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를 누려가지고. 자유만 있는 것 뿐이지 지금도 못 살아요. 흑인, 재보면 여러분 미국의 할렘가가 어딜까요? 흑인촌이에요. 흑인들은 배우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무식해요. 그리고 흑인들이 자기가 투표하는데 100년이 더 걸렸어요. 자기의 유권자의 힘을 가지고 투표하는데 100년이 더 걸렸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을 최고로 쳐줘요. 여러분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땅들은 누구의 땅이었냐면요. 다 양반들의 땅이었어요. 서민들의 땅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맞죠? 소농작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양반들의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토지 개혁을 합니다.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요, 소장농에게도 다 이 땅이 분배되도록 하게 합니다. 여러분, 땅은 웬만해서는 누가 안 뺏겨요. 그렇죠? 땅을 여러분, 딴 사람이 가져가려고 하면 이거 용납하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그 당시에 양반은 누구예요? 양반은 기득권이에요. 또 배운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을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요, 소장농들에게 다 나눠줘요. 근데 나눠줄 때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북한도 했죠. 그렇지만 북한은 여러분 누구의 땅이 누구 거예요? 북한은 국가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소장농들이 지금 다 갈 수 있게끔 이것을 토지 개혁을 합니다. 놀랍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냐면 땅을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모든 서민들도 다 땅을 소유할 수 있게끔 가게 한 것뿐만 아니라 땅만 소유하면 뭐하냐? 땅을 소유하려고 하게 되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라고 하면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요, 세계에서요, 우리나라처럼요,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 국가도요, 우리나라처럼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글씨 읽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극히 몇 명을 빼놓고는요, 글을 다 읽을 줄 알아요. 왜냐하면 글을 읽어서 네가 지켜나가야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과거에 그 나라가 어딜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브라질인가요? 이런 브라질이요, 지금 전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마지막 그만둘 때까지도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80 몇 퍼센트였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자로 쳐줍니다. 근데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을 한 5%의 경제 성장률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스운 게 뭐냐면요, 브라질이 갖고 있는 자원으로 경제 성장률 5% 잃었다는 거는요, 그건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브라질 자원은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지금도 가보면요, 브라질은요,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토지 개혁 같은 것들을 했긴 했거든요. 근데 했는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래가지고 서민들한테 땅이 딱 가요. 근데 가는데 나중에 부자들이 와가지고 뭐 주면서, 야, 여기에 좀 돈이 좀 필요하지. 네,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럼 여기에 사인해. 그럼 내가 돈 줄게. 하면서, 그래요? 돈 준다고 하는데 사인하죠? 하면서 막 어떻게 사인하는 건데 이렇게 네 이름 대충 이렇게 쫙쫙 하는 거야. 하면서 쫙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땅이 이 사람한테 넘겼는데 이 땅을 다시 이 사람한테 넘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글씨를 읽을 줄을 모르니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냥 넘겨준 거예요. 그 나중에 토지 개혁 실컷 했고 나중에 보게 되니까 다시 그 땅이 다 누구에게 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다시 다 양반들에게 다시 가 있는 거예요. 왜 노비들한테 땅 줬더니 그걸 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시 몇 년 지나니까 다 양반들한테 가 있었더라. 그게 여러분 세계의 토지 개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뺏겨요. 왜 그렇습니까? 봅시다 하고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네 하면서 이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 교육 그뿐만 아니라 세계로 놀라울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유학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엄청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성들이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 최초로요 여자 학교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때 강조한 게 바로 뭐냐면 여자가 배워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승만 대통령. 왜 여자가 배워야지 앞으로 일꾼을 만들 수 있다. 아들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일꾼을 만들 수 있다 하면서 교육에 얼마나 점령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교육시킨 이 젊은이로 인해서 자기가 물러날 거를 알아요.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물러나요. 그걸로 인해 젊은이 나중에 들고 일어서가지고요. 야! 알고 봤더니 이승만 너 지금 독재하고 있네! 물러가라! 하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이 젊은 사람이 원하면 나는 하야해야 한다. 하야합니다. 자기가 키워놓은 사람한테 자기가 당할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키워놓으면 충분히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면서 그 토지 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에 이런 지도자가 없어요. 이런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 볼수록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문제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 남북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 전쟁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막 해서 또 여기저기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그 38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알아보게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굉장히 반대했다고 그래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완전히 그냥 끝내야 한다. 여기서 안 끝내면 우리 큰일 난다.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워낙 힘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 38선이 딱 생겨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게 딱 38선이 생기고 이제 미국은 떠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퀴즈. 여기서 미국이 떠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떠나요. 근데 미국은 어디에 있어요? 저기 북아메리카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김일성이 통치하고 있는 이 북한은 북한을 더불어서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잖아요.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던 미국은 여기에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딱 떠나버리면 이제 이 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이승만 대통령이 보기에는 딱 떠나면 이제 우리나라는 남한은 그대로 먹히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그대로 먹히는 거예요. 그 떠났다가는 이제 끝장난다 해가지고 무슨 일을 만드냐면 한미동맹을 만들어요. 한미동맹. 또 한미동맹에서 세계에 이런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을 만들어버리냐면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도 그걸 선포했지만은 그 당시에 가장 친했던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세계 언론에 선포하냐면요. 만약 이 한국을 공격하면 어떤 나라든지 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에 있는 와싱턴을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나라를 작살내버릴 것이다.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기 필리핀 어디 나라를 거기를 공격하면 서울을 공격한 걸로 간주하고 그 나라를 작살내버릴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동맹을 끌어내버립니다. 한미동맹을 끌어냅니다. 한미동맹을 끌어내가지고 이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도 이거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냉철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북한이요. 우리나라 무서워할 거예요? 안 무서워할까요? 북한 사실 지금 우리나라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우리나라가요, 뭐 세계 경제 맷대국이 되고 어떤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제가 죄송하지만은 우리나라 안 무서워합니다. 미국이 무서워하는 나라는 지금 미국입니다. 이미 북한은요, 핵을 갖고 있습니다.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니네들이 아무리 깝죽거려봤자 이거 한 방만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끝장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못 쏴요. 해도 조금씩 도발해요. 조금씩만 도발해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저는 옛날에 반미였었어요. 근데 왜냐면 이걸 중요한 게 저는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면서 우리나라를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세계 역사,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 중에서요. 우리나라가 평온한 적이 있는지요? 평온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안 치른 적이 있는지요? 우리나라는요. 1년의 간격도 없습니다. 제대로 간격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5,000년간 맨 전쟁이었고 맨 침투만 당했어요. 그것에 우리는 자랑합니다. 우리는 공격하지 않은 나라. 왜 공격 못했어요? 아유, 뭐 힘이 있어야죠. 그러면 중국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중국을 아버지의 어버이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더라도 어디 가서 허락받고 와야 됩니까? 아버지 나라는 중국 가서 허락받고 와야 되잖아요. 지금 중국은요,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중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절대 안 불러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 애들이 여러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데, 왜 여러분 중국이 왜 중국인 줄 아십니까? 가운데쯤 왜 쓰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 중국 사상은요, 세계 중심은 우리라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나라가, 그것도 참 신기해요. 우리 분명히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줬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보면 기절초풍한 일이거든요. 한 예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 동생 이름이 대영이에요. 대영. 저희 동생이 중국에서 공부했거든요. 저희 동생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중국 애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야, 너 첫째야 둘째야? 그러니까 나 둘째야. 둘째가 왜 대영, 대자를 왜 썼어? 왜? 야, 네가 둘째인데 네 형이 대자를 써야지 어떻게 둘째가 대자를 쓸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것처럼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중심을 이룬 나라인데 우리가 지금 뭘 썼습니까? 대국을 이룬다는 대자를 따서 대한민국 써버린 겁니다. 아주 웃긴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끌 때 그냥 한국어라고 하죠. 한국이라고 하죠. 이 대자를 절대 불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게 하나가 꼭 그냥 모릅니까? 이 쌀털만큼 조그만 게 하나 붙어 있는 게 무슨 대한민국이라고 막 그냥 하는데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로서 외부의 침략을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요 50년 이상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고 사는 역사가 지금까지 최초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요 태평성대예요. 이런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발판을 마련한 게 시작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평양 대부흥도 보면서 우리나라 나라의 건국이 바로 믿음 안에 세워졌구나. 비록 지금 국회가 싸우고 있지만 국회의 처음의 시작이 초대 국회의장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기도로 시작했다고요. 또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성경책에다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대통령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루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평양 대부흥이라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처음에 부흥도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는 그 부흥의 불길에 우리나라가 속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게 우리나라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깨어있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나치게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그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게 되면 누가 드러나는 것이냐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강조할 때 이스라엘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게 되게 되면요.
자꾸 뭐 이렇게 어떤 측에서는 이걸 자꾸 부정해요. 근데 부정하는 측 보세요. 그들이 주장하고 내세우는 게 바로 무엇인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 김일성의 그 주체 사상,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이런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첫 단추가 올바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잠깐 이 단추가 조금 잘못 꼬여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나라에게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조금만 바르게 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서 나갔을 때 다시 이 민족의 평양 그 대부흥의 역사가 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 부흥의 불길을 그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일어날 것을 저희가 그 고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민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민족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그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